꿀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꿀쌤입니다. 오늘 어떤 고민을 갖고 찾아오셨을까요? 저희 아이 때문에 요즘에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요. 꿀쌤한테 상담 좀 받으러 왔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너무 어두운데요. 아유, 아이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닐까라고 걱정이 되는데, 무슨 걱정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 아이가 아픈 건지, 진짜 괜찮은 건지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아이하고 관계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얘기도 많이 하는 편인데, 유독 아이가 사춘기 들어서면서부터 중학교 내내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사춘기 때문에 그런 건지 너무 모르겠어서 꿀쌤한테 상의 좀 드리려고요. 아이가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새벽에 늦게 잠이 들고 아침에는 못 일어나고 뭐 이런 생활이 계속이 되다 보니까 아이가 학교에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턴가 의욕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학교를 즐겁게 가는 게 아니라 겨우겨우 가고요. 별로 학교에서 재미도 없다고 하고, 즐겁게 친구들하고 놀고라도 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와라 이런 것도 아니고, 친구들하고 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자기 속 얘기도 하고 와라 이러는데도 잘 그렇게 못하는 것처럼 아이가 다운이 되어 있어서 걱정입니다. 아이가 일단 잠 자는 시간이 들쑥날쑥하군요. 깊은 잠을 못 자니까 아무래도 몸에서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푹 자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좋잖아요. 그게 굉장히 일차원적인 것 같아도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게 수면이거든요. 아이가 깊은 잠을 못 자고 새벽에 또 스마트폰을 하다가 늦게 잠을 자거나 자기 혼자 부시럭부시럭 대다가 깊은 잠을 못 자거나 이렇게 되면 수면의 질이 낮아지죠. 그렇게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아이가 푹 못 자기 때문에 제대로 컨디션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잠자는 시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의욕이 없거나 기분이 들쑥날쑥하거나 이것이 뭐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제대로 된 컨디션을 회복을 못해서 그렇게 무기력한 행동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아이가 깊은 잠을 8시간 이상 꼭 자도록 해주세요. 너무 늦게 자는 거는 생체 리듬상 맞지 않으니까요. 아이한테서 스마트폰을 일찍 거두시고 최소한 10시나 11시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을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요즘 중학생 누가 10시, 11시에 자요 하실 텐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늦게 자는 게 습관이 돼서 몸의 컨디션이나 기분이 안 좋은 경우이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당겨서 자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10시부터는 성장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몸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호르몬이 나오니까요. 10시부터 차분히 준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최소한 8시간 이상 잠을 자게 해주시면 아이 기분이나 컨디션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말을 꺼내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혹시 우울증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게 참 고민이거든요. 자신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라고 막 다운이 되는 시기가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닌데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하고요. 이게 다운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업을 시켜주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아이들이 원격 수업을 하면서 사실은 친구들하고 대면을 통해서 수다를 못 떨어서 스트레스가 쌓인 것도 있지만 친구들하고 트러블이 또 그만큼 줄어든 것도 있어요. 양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난 친구들이랑 얘기를 너무 못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어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친구들을 다시 만나면서 그게 다시 스트레스로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스트레스고요. 학교 생활하면서 뭐 성적이나 공부 자꾸 비교되고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는 조금 덜했다가 다시 학교에 나가면서 그게 확 드러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울증 약을 먹는다던가 치료를 받는다던가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어머니가 잘 살펴보시는 게 맞아요.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거나 특별하게 상처를 받거나 이런 일이 아닌데도 아주 조그만 일에도 그거를 자기가 되씹고 해가지고 나는 잘하는 게 없어 하면서 자기 가치를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하니까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지 상당히 어려워요. 우울증이다, 우울증이 아니다. 보통 사춘기 아이들이 겪는 그런 행동인지 아닌지 어머니는 사실 가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하고 더 많이 대화를 하시고 아이를 진중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우울증의 증상이 있을 것 같을 때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사춘기 아이들은 감정의 기복이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자신감에 넘치다가도 또 친구처럼 조그만 일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기를 아주 조그맣게 만드는 것도 사춘기의 특징입니다. 대체적으로 우울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는 우울감인지 아니면 생활에서 우울감이 전반적으로 지배적인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울감이 심하고 깊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치료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감정의 기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라면 그것은 사춘기의 특징으로 살펴보고 보살펴 주시는 게 필요하죠. 우울증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혹시 상담이라도 받아봐야 되나라고 걱정이 좀 드는데 그러다가도 아주 맛있는 거를 차려주거나 이럴 때는 또 감정이 막 확 업이 돼요. 우울증을 걱정했던 애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해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먹거든요. 그리고 나서 배부르게 먹으면 한참 동안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이들이 정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신체적으로도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뭐 피자, 치킨, 음식에 있어서는 아주 극렬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우울해 있다가도 사실은 맛있는 거 먹고 나서 기분이 업된다. 이거는요, 쟤 이상해. 너무 일차원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사춘기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거나 할 때는요, 충분히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 방법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우울하거나 기운이 없거나 의욕이 없을 때 매일 맛있는 것만 주면서 기분을 업시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이렇게 꿀쌤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말씀처럼 매번 먹을 걸로만 그 감정이 업이 안 되니까 문제겠지요. 아이들이 아주 조그만 거에도 자신감을 잃고 좌절하는 게 사춘기 맞습니다. 아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밖에서는 계속 비교를 당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가 특출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아이들 앞에서 내 존재감이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죠. 보통 아이예요. 아이들 대부분은 보통이죠. 그래서 아이는 뭐 하나 딱 내걸 만한 게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신감을 갖고 밖에서 큰 소리 땅땅 치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조그만 거에도 더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란 사람은 뭔데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라고 하면서 다운되고 자기를 작게 만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조그만 아이가 잘하는 면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좋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했어 얘기를 하면요,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다라고 들어주시고요. 아, 그때는 그렇게 했어야지 라고 조언을 해주시기보다는 엄마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엄마도 이렇게 해서 잘 이겨냈어 라는 영웅담보다는요, 엄마도 그럴 때 참 힘들었었어, 사춘기 때 그런 면들이 참 힘들었었는데 라는 정도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나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구나 라는 것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돼요. 잘 들어주시고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고 그런 분위기만으로도요, 아이가 이해받고 있고 공감받고 있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습니다. 내가 밖에서는 그렇게 존재감이 없더라도 집안에서는 큰 소리 땅땅 치고 집안에서는 충분히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아이들을 조금 더 힘나게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저희 아이가 우울증일까요? 너무 걱정해요. 어린아이가 저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고 우울증까지 걱정해야 될 정도가 되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저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꿀쌤 좀 도와주세요. 사춘기 우울증일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 감정 기복이 참 심합니다. 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엄마도 저걸 어떻게 담아주냐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많은데요. 아이도 그만큼 힘들어 합니다. 다 가정에서 표현을 못할 수도 있어요. 엄마가 걱정하고 나 때문에 힘들어 할까봐 참고 인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서로 의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 밖에서 이렇게 힘들었어, 엄마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너 이렇게 힘들었구나. 나도 밖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아이도 더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가 우울증일까봐 걱정하시는 어머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우울증일지 아닌지는 어느 정도 우울감이 생활을 차지하는지를 보셔서 판단을 해주세요. 그리고 작은 우울감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라면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밖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아이의 특기, 존재감을 가질 수 있는 특징을 찾아보시고 같이 공감하면서 얘기를 해주면 아이가 조금 더 자신 있는 사춘기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고민이 있을 때는 꿀쌤을 찾아오세요. 중학탐구생활입니다.